안녕하세요.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안동댐 코스를 경험해보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아침 일찍 정류장 근처에 주차를 하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안동 터미널이 아니라 용산 시외버스 정류장을 택했는데요. 거리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용산 시외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것을 마냥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소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급해요. 자전거를 집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도로에 그냥 잠시 정차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시간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안동 터미널에서 용산 버스 정류장까지 정차했다가 다시 가는 거 다 치니까 혹시라도 시외버스 코스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단 안동댐 인증센터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구간을 만났습니다. 여기 말고도 곳곳에 공사 구간을 조금 만나긴 했는데 우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진행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안동댐 인증센터 가는 길에 있는 우회길은 이렇게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디귿자로 건너서 길을 건너가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해요.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곳으로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횡단보도를 통해서 디귿자로 안전하게 가시길 바랄게요. 이후에 안동댐 인증센터까지 가는 길은 노면 상태는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거칠긴 한데 그래도 풍경이 좋았고 오른쪽으로 계속 낙동강을 끼고 가기 때문에 라이딩하기 참 기분 좋은 코스였어요. 딱히 커플이 부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커플은 이후에도 계속 마주치게 되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같은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이래서 여행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잠시 들러서 사진도 찍고 잠깐 쉬어가기로 했어요. 안동댐 인증센터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되게 익숙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처음 오는 곳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도는 풍경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도장 하나 찍고요. 도장을 찍고 나서 보니까 오령교가 보이더라고요. 많이들 알고 있고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지나오면서도 굉장히 이뻤거든요. 시간만 되면은 진짜 조금 더 걸어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자전거가 아니라 걸으러 산책하러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날씨가 진짜 좋았고 이런 풍경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서 근처에서 뭐 강고등어라도 좀 챙겨 먹고 싶었는데 전부 다 2인분 이상이더라고요. 그냥 커피 충전할 겸 근처 커피숍에서 그냥 커피하고 샌드위치로 채우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아까 봤었던 그 공사 구간, 여기서부터 낙동강 정주 구간으로 다시 상주 성풍교를 향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전형적인 공원 자전거 도로 같은 느낌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하는 구간 때 잠깐씩 만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평지 구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달릴 수 있고요. 그렇게 조금 달리다 보면은 공도 구간을 만나게 되고 첫 번째 어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안동댐 상주 상풍교 구간에서는 초반쯤에 큰 어필 2개 정도로 만나게 돼요. 몸이 조금 풀리고 어필에 조금 익숙하다면은 딱히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어필들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를 잘 타는 편도 아니고 어필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도 2개만 넘으면 되니까 최대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올라가 봤고요. 동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중간쯤에서 끌바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생각하고 오르막을 올랐던 거기 때문에 뭐 딱히 부끄럽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들이 조금 위험하게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놀래서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뭐 그런 건 사실 다 핑계입니다. 어필을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끌발했어요. 여기서 정상까지 끌발했는데 그렇게 멀진 않았고요. 그 생각보다는 진짜 조금 열심히 탔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벽에 낙서가 있다는 건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끌발을 했다는 소리겠죠. 어지간한 어필마다 다 낙서가 있더라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내리막은 항상 즐겁죠. 그런데 지금 오면을 보면 알겠지만 좀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빠르게 감아서 그렇지 되게 살살 조심해서 내려왔어요. 첫 번째 어필을 한번 넘고 나면 평식길을 달릴 수 있고 다시 공주길을 정립했습니다. 이거 맞나? 아이고. 그렇게 평지를 조금만 달리다 보면 곧 2번째 어필을 만나게 됩니다. 저 앞에 오르막이 보이시나요? 이미 첫 번째 오르막에서 뭐 한번 체력이 들리기도 했고 뭐 좋게 말하면 몸이 풀렸겠죠. 2번째 오르막이 조금 더 가파르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오르막했는데 한 번 더 오르막이 보이니까 마음이 살짝 꺾이기도 했고 그 핑계를 대자면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네, 진짜 풍경이 좋아서 잠깐 쉰 거예요. 그런 걸로 할게요.
두 개의 어필을 그렇게 넘고 나면은 앞으로는 평지 구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야, 감탄사에 나오죠. 날씨가 되게 좋아서 운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풍경들, 평지를 계속 달리는데도 똑같은 느낌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달리다가 잠깐 공도를 타는 구간 나타났는데, 저 멀리서 봐도 눈길을 끄는 가게가 있어서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육회 제사 비빔밥이라는 메뉴였고요. 안동식 제사 비빔밥에 육회가 더해지는 메뉴였습니다. 1인분 메뉴 가능했고요.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시금치에다가 김 싸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밑반찬으로 시금치도 있었고 비빔밥에 시금치도 있었고 김도 따로 내주셔서 비빔밥을 김에 싸 먹는 맛이 상당히 좋았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페달링을 이어갔습니다. 너무 무거워졌는데 페달링은 가볍더라고요. 달리다 보면 이후로는 거의 계속 평지길들 그리고 낙동강을 계속 타고 가는 길들이 이어지는데 풍경이 순간순간 진짜 놓치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자전거 여행을 떠날 때마다 다행히 좋은 날들을 만나고 있어서 이건 참 좋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풍경 보는 재미, 풍경 담는 재미, 그리고 새로운 먹을거리, 경험들, 이런 게 여행 아닌가 싶어요. 지금 조금 위험한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갓길이 되어 있어서 잠깐 세울 수밖에 없어서 풍경이 또 너무 좋았거든요. 평지길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정신의 방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코스를 달리면서 되게 심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평지라도 계속 풍경이 달라지고 길의 모습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풍경을 보면서 달리다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지금 화면처럼 구간 중간중간에 되게 예쁜 데크길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기분도 전환시켜주고, 진짜 이런 거 하려고 여행 다니지 이런 생각 들게 진짜 예쁜 구간들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게 막 탄성이 나와요, 한 번씩. 그런 구간들이 진짜 곳곳에 숨어 있는 참 좋은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공사 구간을 만났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사 구간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운행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느낌?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 잘 해주셨고, 조금 조심해서 하면은 자전거 타고 충분히 잘 다닐 수 있는,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공사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살짝 불편한 거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량이 더 신나서 반짝반짝거리네요, 이제는. 제 기억에는 이 코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구간이에요. 뭐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낙동강 주변에 있는 습지 위로 태극기를 내놔서 다른 태극기라고 조금 다른 분위기의 느낌? 네, 숲속을 자전거로 달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독특하고 재밌었던 길로 기억돼요. 이런 길을 만나볼 수 있는 게 국토종주의 재미가 아닐까. 네, 그리고 너무 빨리보다 조금 천천히 이런 풍경들을 순간순간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 생각도 그냥 괜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또다시 평지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길 저런 길, 평지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낙동강 하류 쪽 코스 달릴 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왔지만, 중간 정도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찍어갈 수 있는 장소 하나 정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약간 돌아서 한 70km, 상주 상포교까지 70km 된다는데 중간 지점쯤에 뭔가 할 수 있는 인증센터 정도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공도 구간을 지나게 되는데 후미등을 낮에라도 계속 켜놓고 다녔어요. 새들백 뒤쪽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잘 피해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달려 상주 상봉교에 도착하게 됩니다. 브롬톤 커플 또 만났네요. 상주 상풍교. 자, 오늘 앵글 다르게 와, 마음의 짐을 하나 들었다. 상주 상풍교 뽕뽕뽕뽕 하나 더. 안 찍어도 되는데. 상주 상봉교의 상풍교. 유물이죠. 특수한 물. 양심 판매대. 이것도 한번 되게 실물로 보고 싶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라인 좋죠? 라인 모소. 사실 뭐 물통에 자, 물이 이거 있었고 때문에 현금 들고 다녔어.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궁금했고. 그래서 그냥 물 한 통 마시고 물. 조금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 녹는 거네. 오케이. 얼음물은 여기에 완전 얼었는 거. 날씨가 조금 더 덥다면 완전히 얼었는 물통을 완전 얼었는 들고 거. 가면서 야, 이 너무 녹여가면서 얼었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특수물이니까 시원한 거 한 잔 먹고 가자. 오, 비닐도 또 곳곳에 있고 좋네요. 상주 상풍교에서 이제 목을 축이고 매혹제는 우회하는 코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리를 걷면서 건너편 길로 상주호를 향하는 길이에요. 역시나 익숙한 강길, 그리고 좀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달리기 좋은 길이었어요. 달리다 보면 또 되게 예쁜 구간들, 되게 인상 깊었던 길인데 상주 자전거 박물관으로 다시 넘어가는 다리예요. 이 다리에 자전거 저용으로 이렇게 해놔서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박물관을 스쳐갔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되게 한번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자전거 박물관 옆에 어린이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꼭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사실은 어른들도 좀 배워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달리다 보면 상주에 격전섬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나게 돼요. 저 위에 있는 경천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다고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바라보는 경천섬 모습도 굉장히 예뻤어요. 여기 또 많은데? 여기는 다음에 어른들하고 드라이브로 와서 경천섬. 경천대부터 구경을 하고 위에서 내려보는 모습을 보고 이쪽 경천섬 쪽으로 와서 안쪽 공원을 한번 산책해볼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진짜 예뻤어요.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 강 위에 그냥 떠 있는 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구로 치면은 뭐 하중도 같은 느낌. 이제 상주호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끝나간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천천히 달리고 있어요. 옆에 있던 소원도 구경하고, 이제 어차피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낙산호까지 목표였던 건 다 못할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전투를 키고 야라를 보면 낙산호까지 가능은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주호까지만 조금 여유있게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상풍교에서 상주호 구간은 굉장히 잘 꾸며진 거리였고, 달리면서도 상당히 즐겁게 풍경도 잘 되어 있어서 눈요기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뻔뻔뻔 상주호 인증센터. 에이, 지나갔다. 한 번 더. 상주호 낙동강만 찍으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상주호 사업소 그러니까 캐모터 와 보니까 인증센터, 유인 인증센터는 있어요. 근데 편의점 없어요. 대신 자판기 있어요. 자판기 있고 편의점 없고 편의점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지금 시간은 6시, 일몰은 7시. 낙담보만 찍으면 되는데 낙담보 찍어도 뭐 어차피 대구로 귀환은 못할 것 같고 숙소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유명한데 한번 연락해서 그것도 체험해 보는 걸로.
이쪽 구간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광고지죠. 경험을 해봤고요. 저는 상주보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점프를 했고 다음날 아침 낙담보를 찍고 비어있는 구간 낙담보에서 상주보 구간을 역행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마무리했습니다. 민박은 저녁 아침 제공이 되었고요. 자전거 창고라든가 빨래를 세탁기에 돌려주시는 등 자전거 민박이라는 이름이 올리는 서비스는 잘 갖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은 낙담보까지 7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서 마무리를 했고 왕복 구간도 조금 겹치기는 했지만 상주보 쪽으로 향해서 상주 시내로 들어가서 대구로 귀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막도 조금 있고 그 대신 그만큼 좋은 풍경도 있었던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국도를 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적한 국도가 아니라 진짜 차량도 많고 제한 속도가 80인 국도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무서웠어요. 갓길로만 달리는데도 방금처럼 저 큰 차들 큰 차들도 지금 제한속도 80이기 때문에 많이 피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보면은 차들이 가능하면은 피해 주는 모습들 참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나름 최대한 좀 피해서 가주시는 모습들 좀 고마웠습니다. 가능하면 저런 길 다시는 안 타고 싶어요. 진짜 조심해서 코스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상주 시내까지 달리는 길을 달려서 이번 여행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낙동강 상류 하류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대구에서 갑자기 디트레일러가 터져버렸어요. 버스에서 내리고 살짝 넘어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문제가 된 것 같긴 해요. 어쨌든지 간에 부품은 주문을 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사이는 충전도 하고 미니벨로 소소하게 타면서 다음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안동 상류편 안동댐에서 낙담보까지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철학사였습니다. 안전 라이딩 하세요.